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주는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중국은 양회 이후 여러 경제 관련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출이 역대 최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정책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수요 약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월 위안화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9.7% 정도 증가했고, 이 증가율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10% 아래로 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용의 척도인 총 융자 재고도 9% 증가에 그쳐서 역대 가장 최저치에 근접을 했고, 현금의 유통을 포함하고 있는 통화 공급량 지표는 1.2%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약화입니다. 이 지표들은 기업들이 단기간에 투자 그리고 생산의 확대를 위해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경기 둔화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신용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낮춰야 하며 핵심 문제는 실물 경제의 수요인데 이 부분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불안정함으로 시장의 신용과 성장이 불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의 대출 수요 부진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목표 5%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국은 여기에다가 최근 몇 달 동안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이 약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므로 대출 증가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양에서 중국은 5에 7% 이상의 명목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고 정책 이반자들은 3%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와 통화 공급 신용 성장을 성장 목표에 맞춰서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가능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장기 대출의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으로 낮췄으며, 은행이 보유하는 현금의 보유량도 줄이면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지금까지의 지표 발표를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신용 수요가 반등하려면 더 많은 재정 부양책과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가계 중장기 대출이 2월에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은 것이므로, 신용 확장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아직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중국 경기에 대해 침체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증시에도 경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침체를 벗어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증시의 재상승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닥에서의 단기 상승은 나왔으나 이후의 모습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은 틱톡에 대한 이슈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매각 금지 법안을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매각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과 회사가 생겨날 수 있는데, 미국의 전 재무장관 문우신이 틱톡 인수에 대해 진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매각될 경우 틱톡을 인수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며, 지난주 이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문우 씨는 아직 어느 특정 인물과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지 이야기는 안 했으나, 빅테크 기업 이외의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 회사만 틱톡을 인수한다면 반독점 문제로 불가능할 것이고, 독립적인 조직이고 진정한 경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어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틱톡 매각 금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틱톡이 수집할 텐데 이걸 중국이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국 또한 같은 사례라면 미국을 금지하고 허용 안 할 것이므로, 이 법안이 진행되며 이것을 매수하는 것에 문우신 장관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완전히 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으며, 바이트댄스가 일부 상장을 하는 것을 진행한다면 매각을 안 해도 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문우신의 매수만 본다기보다는 틱톡 금지의 상원 통과 그리고 매각 또는 상장의 방법들을 주기적으로 검색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틱톡이 혹시나 추 매각이 나온다면 반사 수혜는 메타 구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 정부는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이슈를 추적해 보면서 메타와 구글의 반사 수혜의 방향성이 나온다면 우리는 관련주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이슈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